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임 변호사님도 얼마 전에 다치셔가지고 네. 병원에 좀 계셨는데, 네. 자 인턴 레지던트 의대생이 지금 파업을 하고, 네. 근데 참 이 와중에 네. 뒷박에 뒷박을 때리는 사태가 또 의사 내부에서 네. 발생을 하고, 네. 어디 가도 나쁜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번 의사 파업 소동의 본질이 지금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예. 소동은 결국은 이제 네. 하여튼 물론 이것저것 문제가 네. 없진 않지만 그래도 98, 9년에 이제 소장님께서도 참여하셨던 이제 건강보험 제도 개혁, 예. 의료 제도 개혁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결국은 그 이후에 그래도 예.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예. 그래도 좀 가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적정한 비용으로 이제 의료를 의료 제도를 보장받는 그런 체제가 예. 이제 근원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 절묘하게 그래도 쉽게 말 속된 말로 의사도 좀 먹고 살만하고 의료 소비자의 국민들도 예. 그래도 부담 가능한 그런 이런 체제가 예.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제1차적으로 가장 큰 이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이제 불안을 이제 겪게 되는 의사들이 이제 이 파업에 앞장서게 됐고 결국은 그 본질을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도 이제 처음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잘 세상 전후사정을 잘 모르다가 예. 그 선생님들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적지 않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파업을 지지하는 사실 파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본인도 싫어하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근 엉터리 여론조사지만 국민의 그래도 30% 내분이 의료 파업을 지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파업 지지도로는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권이 이 의사협회를 끌어들이가 합의를 한 타이밍인데 이 문가리가 말을 잘못해가 저 간호사하고 지금 의사를 갈라치기 할라 했잖아요. 네네. 갈라치기 할라 하고 난 그 다음 날 그렇습니다. 지금 그날 밤부터 그냥 그게 이제 그날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 청와대에서 문이 쓴 게 아니다. 문은 구술했고 이제 받아 적었다 밑에서 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곤란해졌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수준이 그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간.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에 곧바로 지금 다음 날 그날 밤부터 시작해가 밤샘 작업을 해서 이 의사협회 홍보이사가 목포고등학교 최대집과 동문이고 이제 또 그와 잘 아는 민주당 인맥에 전문위원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둘이 합의해가 아침에 8시 반부터 최대집을 오라고 불렀어요. 그 이제 10시에 갔죠. 근데 왜 그러냐니 이낙연이가 그때 시간이 당에 있다고. 그러니까 서명은 이렇게 들고 서명했다고 이거는 한정희하고 하고 이제 한정희하고 끝난 다음에 이낙연이한테 가서 눈도장 찍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가 또 우리한테 와 해갖고 남산에 갔다가 남산에서 전공의들이 막았으니까 복지부 안에 들어가서 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굉장히 정신없이 서둘러가 의사협회 회장이 정권에 휘둘리면서 이게 이제 타협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의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니까 진위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문재인 이름으로 올라왔던 그 페이스북 글이 참 그 문제였던 것이 그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목적은 당연히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들을 갈라쳐가지고 어떻게 의사 집단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했던 게. 그게 그 수준의 저혈함으로 인한 충격이지만 사실 간호사들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하고 간호사들이 파업하면 언뜻 의사와 간호사가 갈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간호사들의 특히 원격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콜센터 상담원이라도 하지 만약에 원격 의료가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면 간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뭐 콜센터 상담원 무슨 찾다 뭐 커피 따라주는 일 할 겁니까 간호사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분위기가 보니까 저도 그때 마침 그때 이제 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좀 그러니까 좀 서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뭐가 툴툴거리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진단한 거 커서 여론의 역풍이 차라리 그러니까 뭐 국민에서 욕을 좀 먹더라도 간호사들한테라도 좀 이렇게 응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아주 최악의 선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뭐 한정희가 나와가지고 뭐 합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쭉 해서 일사천리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뭐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료 제도에 그나마 대한민국 갖고 있는 의료 제도의 본질, 그러니까 장점. 의사도 적당히 먹고 살만하게 돈을 벌고 의료 소비자들도 적당한 비용을 내서 그래도 양질의 최대한 그래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요 구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극도의 불안감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안감이 결국은 최대집의 의협회장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뭐 뒤통수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그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그다음에 의대 재학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의 그 대체로 의료 시스템을 보면 영국식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영국 식민지 영국하고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영국의 구식민지 국가와 영국에 있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식처럼 완전히 그냥 자본주의적 그냥 사실상 민영화된 민영화 의료. 그리고 영국은 이제 공영화 의료. 근데 영국에 이제 저런 공영화 의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처칠이 비버리지라는 교수한테 이거 큰일이다. 2차 대전이 우리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련도 한편인데 이기고 나면 소련이 영향을 가진 영국의 지식인 그다음에 또 노동자 너무 많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이 사회 복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도 높고 노동당도 또 좀 지나치게 작용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그 복지 정책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자 된다. 이래가지고 패전 전에 이미 그 베브리지 교수한테 보고서를 좀 내달라. 그래가 나온 게 이제 베브리지 보고서입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오늘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내셔널 헬스케어 연금제도 이런 그렇습니다. 게 이제 의료보험 연금 이게 이제 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회주의가 영국에 굉장히 극심해서 영국의 지식인은 대부분 사회주의자고 그렇습니다. 그때 뒤에 조지 오웰이 2003년인가까지 문서에 보면 조지 오웰이 얼마나 이 스페인 내전에 갔다가 원래 좀 좌파인데 사회주의자. 거기에서 스탈린주의자니 뭐니 사회주의자의 허실을 너무 보고 환멸을 느껴가 이제 사회주의자에 하다가 본인이 그렇다고 우파가 된 건 아니지만 사회주의의 환멸을 느꼈죠. 그래서 30몇 명이나 되는 이 영국의 지식인 상층의 소련 스파이를 고발을 했어요. 조지 오웰이 미국 CIA 등 FBI 등에다가 그런 게 나중에 한참 뒤에 까졌죠. 그래서 영국의 지식인이나 뭐 전 조지 오웰을 비판하는데 나는 조지 오웰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영국 사회가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이 2차 대전에 이기고 난 뒤 식민지 뺏기고 경제가 무너지면 급격하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칠이 내놓은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내셔널 헬스케어 그러니까 국가 의료 계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걸 한국에 공급한 사람이 김용희. 그 서울대의 그 대학원에 있는 뭐 김용희 의료 뭐 학 교실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양산했어요. 의료 사회주의를.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은 공적 의료 시스템은 의료 사회주의의 일환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폐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뭐 마이클 모어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 시코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굉장히 미국에 비해 굉장히 잘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 참 그 좀 뭐라 황당한 게 이제 그 거기 이제 그 현금제 그 캐시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가
진료비를 받는 창구가 아니라 또 차비. 먼 데서 온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 분류를 하고 교통비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만 봐도 이게 어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근데 뭐 그게 재정만 뭐 충분하면야 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다 뭐 1부터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만 해도 이게 의사들 예약해서 한번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몇 달 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공공의료 뭐 대학이 등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 게 그러니까 제일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병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군병원 이제 그 군병원 가보시면은 그래도 다 군의관들이 다 그래도 정규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뭐 인턴 레지던트까지 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의무복무하고 있으니 일단 첫 번째 의욕이 없고 또 그러면 뭐 그래도 뭐 그 중에 또 괜찮아 정말 인성이 좋은 분이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 군의관이 굉장히 열심히 그 장병들을 치료해주고 싶으려 하지만 실제 그 뭐 의무실에 한 번만 갔다 오신 분들 있으면 약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게 없죠. 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주 그러니까 군의 그 사고 방식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이 증상이나 어떤 진행 단계에서 다양한 항생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에서 딱 쓰이는 항생제는 한 종류. 뭐 그런 거기다가 무슨 이제 주로 뭐 곰거나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막상 군의관한테 진료를 받다 하더라도 뭐 그런 정도의 약을 처방해 주면서 끝에 붙이는 얘기가 그 바깥에 민간병원 가서 치료받아라라는 게 군의관들이 실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군의관이라는 부분이 인턴 레지던트하고 예. 전문의 시험 보통 마친 사람이 이제 군의관 가는데 39개월 복무하는데 예. 군의관의 월급이 300만 원대예요. 예. 대의야 입은 소령이 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의사로서 의대 6년에 그렇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11년을 하고 네. 그 유급하고 하면 10몇 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시험을 일반이 전문의 거치고 군의관 왔는데 군의관에서 자기 지금 대우가 3년 3개월을 해야 되는데 월급 300만 원이라면 그 군의관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의료 공공의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의사들이 의욕이 없다. 그렇습니다. 월급이 작다. 예. 그래서 영어가 되니까 대부분 미국 가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프랑스라도 가고 예. 그러면서 영국의 그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사들이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뭐 중동, 아프리카 이런 출신들 중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월급쟁이 의사로 그냥 낮은 연봉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쿠바 의사보다 조금 나은 정도죠. 그렇습니다. 쿠바가 의사들 세계 수출하는데 쿠바 의사 월급이 뭐 한국 돈 10만 원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영국의 공공의료 제도를 한마디로 가가지고 그 허상을 배운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좌파적인 속성만 배우고 온 사람이 김용욱이고 제 김용욱이 잘 알아요. 제가 의료보험 처음 만들 때 숱하게 만나서 회의도 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게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나중에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 김용익이 만드는 부분에 이번에 뭐 정기현인가 하는 서울중앙의료원 원장까지 시골에 의사하다가 순천에 이제 중앙의료원 이 사람들이 의료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반 시험을 치고 의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쭉 거친 사람은 자기들한테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바닥에서 계속 소수야. 그러니까 그 좌파적 의료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되고 또 복지부도 장악하고 또 뭐 각종 질분이라든지 이런 이 정부의 역학조사 기관이나 감염병 기관도 장악하고 그리고 의료원도 장악하고 국립의대도 장악하려면 이 숫자가 늘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대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의대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지금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것 중에 저것들 계획에 300명은 지방의사 이것도 공공입니다. 50명은 역학조사관, 50명은 R&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300명, 50명, 400명도 의대 정원 확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정상적인 의대 시험치가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겠죠. 네네. 나 그냥 의사로 갈란다. 네. 근데 이 사람도 지방에 의무보무 시킨다면 들어갈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쳐서 안 들어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결국 공공의대처럼 추천으로 들어가고 또 입학금도 학비도
공영으로 대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년 옵션 걸었는데 인터넷 레지던트가 5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국립병원 뭐 의료원에 넣어두면 더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치고 나면 어정어정 하다 보면 10년 때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의사들이 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공공의사 제도를 가지고 한국에 의사 인맥을 거의 장악해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지금 공공의료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그냥 그 뭡니까? 영화 그 사랑해요 리키인가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영국의 택배 기사가 네.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사는가 하는 거하고 이제 그 뭡니까 나 다니엘 브레이커 네, 켄 노치 네, 영국의 네. 사회주의 감독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은 사회주의자도 훌륭해요. 그렇죠. 영국의 그 연금 시스템을 얼마나 허접한가를 그 나 다니엘 브레이커에서 네. 보여주고 네. 결국 뺑뺑이 돌리다가 이 사람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켄 노치의 그 또 다른 영화 사랑의 리키 영화를 보면 영국의 이 택배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중간에 이 강도들한테 맞아가 다쳐서 병원 갔는데 이 병원에 이 말입니다 부실한 치료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래서 영국의 그 시스템이 솔직히 갈 때까지 가버린 허접한 시스템으로 전락해 가고 있고 부자들은 다 사적인 그렇습니다. 인영화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공영화를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결국 의료 민영화가 한 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걸 양쪽을 그렇게 갈라 했어요. 뭐 그런 시도가 계속 사실 네, 계속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의료 민영화 한 축으로 가고 한 축으로는 의료 공영화를 가는데 민영화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병원도 있고 하니까 재벌들이 뜯어먹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 공영화에 없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병원 오지 마라. 그렇습니다. 원격 의료로. 그래서 이제 그거 콜센터처럼 상담해주는 의사에다가 그 다음에 약은 이 배달 택배 약국, 그 다음에 자판기 약국. 처방전 뭐 예, 요걸 해라. 코드 시키 문제 나오는. 그러니까 거. 이제 약국 가서 약도 못 찍고 그냥 집으로 택배가 오거나 병원 앞에 가서 요거 눌러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병은 그냥 만성 환자나 감기나 웬만한 병은 그냥 원격 의료로 받고 약이나 먹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공영화라는 부분하에 원격 의료를 아마 문가리가 재벌들에서 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렇게 설치는 거 보면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번에 보면 공공의대가 또 의대 정원 확대가 호남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소문들이 바다예요. 예. 그래서 목포, 순천, 뭐 남원. 남원에 네. 그 남원 출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공공의대 또 총대 맸더만. 네.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호남에 먼저 세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남에 있는 뭐 조선대나 전남대, 전북대의 정원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호남의 지역 이기주의도 또 결합돼 있고. 근데 아무리 진짜 지역 문제를 이야기 안 하려도 저는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저 최대집과 의사협회 지도부가 전부 다 지금 목포 고등학교부터 호남 인맥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이비 딜이 사기 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참에 뭘 보겠습니까? 시험 안 치는 의사 뽑는데 집은 넣는 것도 우리 마음이다. 네. 그래서 공공의대 총장, 교수 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예. 학교 공사부터 예. 그다음에 학생 뽑는 거. 예. 너그 자식도 하나 들어가 예. 우리 학교에. 예. 네 자식은 저쪽에 가. 그렇죠. 그래서 꽂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다 얽혀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의 그 의대생들의 파업을 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조국이 좀 멍청하거나 예. 뭐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이 그러셨는데 이게 조국이 실세가 아닌가 보다. 조국이 조금만 몇 년 기다렸으면은 그 표창장 위조도 안 하고 그 이스 욕 안 먹고 그냥 남들처럼 의대 보냈을 텐데 뭐 한다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욕을 다 먹고 괜히 재판 받고 이 나이 치느냐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이제 좀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드렸죠.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부산 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어릴 때부터 안 듣고 살아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저 크면서 제가 뭐 또 혼인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처가가 또 호남 분들이시고 그래서 또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또 뭐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런 편견은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최대직 같은 사람한테 정말 좀 아쉬운 게 최대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이른바 어느 지역 뭐 호남 뭐 전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편견들이 너무 뭐 썩어 넘치는 거고 썩어 넘치는 것도 잘할 거고 본인도 아마 그런 이제 편견과 선입견에 부딪혀서 굉장히 뭐 고생을 하셨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정말 이따위 행동하면 안 되죠. 그거를 아까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그런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그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문 정권이 겉으로는 PK 정권이지만 실제로 문 정권의 핵심은 총리도 호남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낙연도 호남 사람. 그리고 문 정권의 대부분의 실세들이 다 호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남의 이 한마디로 헤게모니가 문 정권에 관철되고 있고 문은 노무현이 호남 헤게모니를 부정함으로써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호남 헤게모니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다 중용하잖아요. 자, 그 속에서 호남이 이제 의대라는 그야말로 공정하게 경쟁에 의해서 손을 대야 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이제 거기에 공영하라 또 원격으로 의도를 숨기고 공영하를 끝으로 내밀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동전의 바깥면에는 사회주의 의료 공영화, 뒷면은 아주 뭐 원격으로 예. 의료 민영화. 예. 이런 걸 내세우고 던지면서 거기에 지역의 또 이기주의로 의대나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한편으로는 내 새끼도 거기 집중적으로 꼽자. 이게 다 뒤섞여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의사협회가 대중에게 이런 사실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숨겨왔죠. 정말 숨겨. 이사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폭로해야 그렇습니다. 의사협회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문가리는 벌써 대깨문이나 언론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신 놈들이 밥그릇 싸움이다. 면허 싸움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숫자 늘어나면 우리 수입 줄어든다. 이 싸움이 그걸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의사협회에서 홍보 자료 낸데 보면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가면 뭐 전교 1등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냐 어쩌냐 그랬다가 또 찝혔잖아요. 네네. 근데 저것들이 일부러 저러는가 싶은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왜 홍보전에서 의사협회가 이렇게 이 대중들한테 홍보하느냐. 본질을 이걸 밀어붙이는 정권의 본질을 파헤쳐야 돼요. 의료 사회주의라는 걸 하고 한편으로는 재벌과 붙어먹어서 원격으로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지역 이기주의에다가 개인 특혜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끝낼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홍보해서 애초에 싸움을 포기했느냐. 그게 제가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최대집을 비롯한 이제 의사협회 뭐 이제 간부들이나 그분이 이렇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 법조계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에 김현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에서 그 고용한 변호사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월급쟁이 변호사. 예, 고용 변호사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삼성도 사실 큰 이유가 큽니다. 삼성이 사실은 그 어떤 변호사 고용 수에 따지면 삼성그룹이 사실 김현장을 뭐 능가 한 해 만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엄청나게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변호사가 삼성에 이제 월급장이로 들어가서 직원이 된 예, 직원 변호사들이 뭐 300명이나 400명 그래서 김현장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육박하는 소수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이제 큰 이유가 제가 좀 다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연수원을 수료할 때만 해도 이제 김현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변호사 고용 변호사 초임이 이제 한 1억 내외. 그다음에 대략 이제 한 5, 6년 뭐 이제 죽으라고 해야죠. 의사들 뭐 인턴을 한 것처럼 정말 뭐 한 하루에 16시간 평균 16시간 정도 주말 빼지 않고 그 정도 일을 하며 해서 한 4, 5년 가면 이제 한 1년 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 또 한 2, 3년 또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제 보통 파트너로 승진하는 게 사실 거의 정해진 코스였고 유한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코스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어떤 분들은 뭐 판사 검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로 나가거나 다른 이제 길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대략 그래도 내가 김현장을 들어갈 정도의 인정을 받은 변호사라면 이제 그거 하여튼 시키는 대로 좋게 버티고 나가면 그래도 파트너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코스였는데 이게 이제 로스쿨에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변호사 인건비가 확 줄어든 거죠.
절반 정도로 확 이제 절반 이하로까지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절반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봉 1억 원 가지고 예전 같은 한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2명을 고용할 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형 로펌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해외 연수까지는 이제 회사 부담을 비용하는 그것까지는 이제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선별을 했는데 요즘에는 각 대형 로펌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이전에 선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그래서 많은 그래서 뭐 김현장이나 이런 로펌을 들어가서 1, 2년 만에 나오는 변호사들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물론 자의적 의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딱 하는데 그런데 그 반응이 이제 그 김현장이나 이런 대형 로펌들의 특히 이제 그들을 직접 사실상 고용하는 파트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예, 딱 싼 값에 많이 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걸 뭐 경악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참 의사협회 의사들이 파업을 하시면서 그 최대집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부터 깜빵 보내라 뭐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나부터 뭐 이래서 그래도 참 의사 선생님들은 빌어먹을 법조인보다는 참 그래도 양심적이고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행여나 했습니다. 그래 최대집 같은 경우에도 뭐 수사도 받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뭐 그랬겠지 저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국은 두고 보니 그 아시겠지만 대형 병원 입장에서도 원격 진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요. 대형 병원 다 찬성해요. 찬성 있는 거 아시죠? 대학병원부터 뭐 한국의 대표적 병원 뭐 5개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대집을 비롯한 이제 그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이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스무리할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50대, 40대 후반 이상 되는 의사들은 이제 뭐 나름 기반도 잡았고 먹고 살만하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진료를 해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의사를 고용해서 이제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주다 보니 이 양반들은 원격 의료 하든가 말든가 내지는 오히려 나한테 나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태도를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 진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반면에 이제 전공이 이제 밑으로 있는 이제 특히 의대 재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이건 뭐 하늘이 뭐 노래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대우를 떠나서 이게 그래도 그 뭐 의사 제가 직접 어떤 병원이든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하고 전화띠 걸어가지고 화면 보면서 뭐 제가 체온이 몇 도고 그건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의사가 진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체온 자료나 기타 자료 보고 뭐 항생제나 처방하고 하는 게 그건 사실 의사도 아니죠. 그거야 뭐 사실 기본적으로 사실 뭐 그건 뭐 꼭 의사 자격증 없이도 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의 갈등이 오늘 그러니까 기존 대한의사협회 뭐 전공의 협의회 대전협 뭐 이런 등등으로 쭉 지금 반응이 갈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원격 진료라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특히 미국이나 호주 같으면 모를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시골에 있는 뭐 분들 얘기하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저기 의사 선생님들 아무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타고 저기 의동진료 하시게 해도 되고, 그분들을 병원인데까지 모시고 오게 해도 되고, 또 무슨 면단위 지역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가 모자란다 그러면 산부인과 그런 분들 개업하고 그거 차라리 그냥 국가에서 비용 다 보전한다 그러면 도대체 한 해에 뭐 1조 원이 들겠습니까? 2조 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굳이 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어 가지고 정말 역같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것마저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진짜 그 인간들은 뭐 병원 갈 일이 없고 지 애새끼들 병원 갈 일이 없는지 한번 그래 깐난 애들 뭐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깐난 애들 지금 막 열이 40도가 되고 있는데 그 화상 화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애가 체온이 몇 도인데 그러면 해열제나 먹이고 말이 안 돼. 그래도 30초간 일본이고 의사 선생님이 한번 보고 또 그 아이를 또 그 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해야 진정 이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오늘 또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슨 뭐 전공의들 시험 못 보게 하는 해달라고 또 뭐 지랄 발견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뭐 잘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고, 저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저번에 특히 이번에 진짜 뭐 별거 아닌 일이긴 하지만은 수술 한번 받으니까 이제 뭐 총 하여튼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한 300만 원 나오더라고. 한 4박 5일인가 그럼 이것도 사실 뭐 적지는 않은 돈인데 이게 미국 같으면 A급 건강보험으로 커버해도
최소 3만 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3천만 원 이상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건강보험 없으면 억으로 억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뭐 수술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생각해 보면 그거에 비하면 물론 보완하고 이국정 의사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 보완하고 할 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 의료 체제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뒤흔들어 가지고 정말 쿠바나 북한식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또 뒤로는 지네들은 저기 말고 정말 김정은처럼 평수 뭐 평양에 무슨 병원 지어가지고 지네들끼리는 전부 다 프랑스에서 의사 데려오고 뭐 이렇게 이걸 동의한다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가는 이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요. 이 소중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참 대한민국에서 의사보다 제가 원격으로 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사들 중에 그래도 젊은 예비 의사들이 끝까지 투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 격려를 보냅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